선당 후사의 길, 민주적 통합의 길, 통합 비대위로 갑시다. 그동안 민주당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당 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상식에서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 이선 후퇴 요구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 등 불출마하면서 이제 대표님 좀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혹시 험지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충분히 만나시는 일정 거의 조율되셨다고 했는데 좀 언제쯤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승리해야 되고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비대위로 가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묵묵부답인데요. 자, 이현정 의원님, 현재 상황에서 비명계 비대위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절대 안 받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공천일 겁니다. 네. 그 공천을 친명계,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관장하에 저는 공천을 마무리할 걸로 봐요.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제가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예. 그동안 이게 민주당이 의석수는 많은데 이게 왜 잘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걸 따져보면 결국은 비명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좀 의석이 줄어들더라도 순수한 친명계로만 움직여 나가면 내 다음번에 이 사법 방탄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 즉 원보이스. 왜냐하면 이게 그 당 대표가 되면요, 네. 다 자기의 정당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새천년 민주당 만들었잖아요. 국민연합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자신의 어떤 통할하에 있는 정당을 만들고 싶은 게 가장 큰 욕심인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죠. 내년 다음 대선이 있죠. 자, 그렇다면 다음 대선은 이번 22대 국회의원들로 치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명계 둬서 계속 본인의 발목을 잡게 할까요? 저는 그런 좋지 않지 할 거로 봐요. 네. 자, 그렇다면 공천 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저는 친명 공천 달성하고 선거도 병립형으로 갈 겁니다. 왜냐? 자기 손으로 지금 비례대표 임명해야 되지 뭐하러 저 위성정당한테 의석을 내줍니까? 그건 안 하는, 저는 제가 볼 때 조금의 비판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표가 달성되는데 뭐하러 지금 그걸 하겠어요? 자, 그런 경우에 문제는 이제 비명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달려 있죠. 뭔가 네. 이재명 대표가 달라질 것이다. 제가 볼 땐 기대 난망입니다. 결국은 네. 공천 때까지는 그냥 간다. 그 다음에 본인은 아마 당대표를 사퇴하거나 비대위를 띄우거나 뭔가의 어떤 조치는 취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천 때까지는 친명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비대위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당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직이 넘는 공천장은 없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 거취 문제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거죠? 최진봉 교수님. 뭐 당연히 그렇죠. 뭐 그건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네 분인데 민주당은 169명이거든요. 그다음 네 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에서 계속 반감을 갖고 있었고 입만 열면 비판만 했던 분들이에요. 언제 한번 칭찬한 적 있습니까? 그분 네 분이 얘기한다고 당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이야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혁신이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동 안 돼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돼서 비대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이 잘 되고 있는데 비대위로 가라는 이유가 무슨 이유죠 대체? 본인들의 공천권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 내부는 자기들 비대위 가자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의 공천권 아니면 저런 얘기 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당을 흔드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총선 얼마 남지도 않은데 당을 흔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삼고 문제를 일으켜서 당이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까 대체? 본인들이 공천권 받는 건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저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자꾸 공격하고 어떻게 이제, 근데 이재명 대표 한 번이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계속 포용하려고 하고 통합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징계도 하지 않고 당원들은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본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당을 흔들어서 당이 위험에 빠지고 그것이 결국 총선 패배로 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네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민주당은 이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만 해요. 그게 과연 대선 강력한 지금 국민의힘도 한동훈 장관을 왜 옹립하려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표를 줄 때는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을 때 거기에 결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데 그분을 어떻게 이제 나가라고 그러고 비대위로 가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을 위한 일인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일인지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비대위 주장에 앞서서 원칙과 또 상식이 요구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였습니다. 고향인 안동 출마 요구에 친명에서는 총선을 지휘할 당대표에게 할 소리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었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 누구 뭐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예요. 네.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그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위증교사 재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 그 법정에 또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형사 사법 리스크가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쌍방울 대기하고 있죠. 법인카드 대기하고 있죠. 더블트리 호텔 대기하고 있죠. 쪼개기 후원 대기하고 있죠. 제가 또 까먹었지만 더 몇 개가 더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검찰이 그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방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탄이 되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뭐냐? 첫 번째 본인이 국회의원이어야 하고요. 두 네. 번째는 민주당이 최소한 151석의 과반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뭐 입 바른 소리 한다라고 해가지고 대표님 험지에 출마하십시오. 꼭 험지가 아니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종로 정도에는 출마를 해줘야 그게 제1당 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는 나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데 이때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적 생명이 끊어진다 그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여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는 죽었다 깨도 저런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면서 인천 계양이 험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상기 의원님,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그 원칙과 상식 얘기 잠깐 하고 그 말씀 드릴게요. 네. 뭐냐면 원칙과 상식 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행동 통일을 한다.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같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저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 방금 최진봉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나가라고 하고 통합비대위 얘기하는 거는 왕조 시대를 빗대면 모반입니다. 모반. 따라서 모반의 혐의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망명하거나 사형당하거나. 그러니까 사형당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국외 탈출의 길이 있죠. 그게 어떤 거냐. 각각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명분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당내투쟁을 한 뒤에 나가야 되는 그런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낙연 신당으로 갈 그런 초읽기에 좀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인천 계양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차이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48.5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39.3이 중요해요. 저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무선 예. 차이가 9.2%포인트 차이인데 네. 저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본인 입으로 인천 얘기를 이응도 꺼내지 않았는데 여론조사해 보니까 저렇게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저 조사 방식이 뉴스토마토가 한 건데 무선 ARS 100%예요. ARS를 통상 하게 되면요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 상식적인로 통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9.2% 오 놀라운데 39% 이상 나온단 말이야. 이런 분위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기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한 70% 나와야 되는데요. 60에서 70%. 그런데 원 장관이 출마된다는 얘기만으로 개양을 해서
저렇게 비등비등하게 나온다. 물론 오차범위 바뀌긴 합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치고는 놀랍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선언하고 저기서 삽바 싸움 들어가면은요 간단치 않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묶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본인이 그래서 원장관이 좀 두려워서 인천 계양을 출마가 아니라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 총선 진두지휘해야 된다. 이 이유로 그럴 가능성마도 있는데 이것 또한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될 것 같아요. 네.